0.1% 그룹의 학생들은 본인이 기억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수와 실제 기억한 단어의 수가 거의 일치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가 처음으로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2010년도에 EBS의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0.1%의 비밀이란 그런 편에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던 개념이에요. 그때 이제 당시 수능 모의고사 전국 석차 0.1%의 학생들이랑 또 평범한 학생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두 그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험은 학습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작위의 단어를 25개를 보여준 다음에 그걸 얼마나 기억하는지 묻는 그런 실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방금 본 단어 중에서 몇 개나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치를 묻고 실제 기억을 하고 있는 단어랑 비교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상위 0.1%의 학생들이 당연히 머리가 좋으니까 더 많이 기억을 했을까요? 근데 결과는 두 집단 간 기억하는 단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0.1% 그룹의 학생들은 본인이 기억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수와 실제 기억한 단어의 수가 거의 일치했다고 해요. 본인이 공부한 시간, 난이도, 자신의 암기 능력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얼마나 기억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암기력이 유난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메타인지가 높은 것이 0.1% 학생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인지란 게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일까? 이게 약간 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보통 메타인지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정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이 등판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리사선 교수님이 쓰신 메타인지 학습법이란 책에 나와 있는 메타인지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현재 나의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를 어려워하는지 알아야 함과 동시에 모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게 이제 메타인지가 높은 건데, 무언가를 모를 수 있다라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면 모니터링과 컨트롤 능력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긴 쉬운데 모른다라는 걸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어야 하는 영역이에요. 제가 전 영상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만 듣는 것을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는 걸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사의 말을 들을 때 그 강사가 말을 너무 잘해. 한 번만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훌륭한 강사의 수업을 듣는다면 이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내가 그것을 응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뇌는 음성으로 인식된 신호를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텍스트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의가 너무 훌륭해, 너무 청산유수야. 그러면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 끌어주는, 그 사람이 다 짜놓은 커리큘럼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게만 된다면 저 사람이 되게 잘 가르치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게 되는 거죠. 저는 사교육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닌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상을 아마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좀 많이 어릴 거예요. 어릴 때 공부에서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공부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왕국의 공주야.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떤 제국을 물려받아야 하는 공주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 아니면 내가 재벌 3세야. 그래서 내가 이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된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재밌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메타인지를 높일 때도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하부루타 방식으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마인드 세팅을 내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부루타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선생님이 되었다고 상상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티칭 훈련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부루타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교육 방식인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하부루타 공부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이제 지식을 그냥 배우기만 하는 지식 수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선생님처럼 되어보는 거죠.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실험자가 피험자인 학생들을 이제 A와 B로 이제 나눈 다음에 두 집단 모두에게 이제 공통된 하나의 글을 이제 제시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자는 A 집단에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문과 관련된 시험을 볼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B 집단에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시문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두 시험을 봤는데요. 과연 어느 집단 시험 점수가 더 높게 나왔을까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B 집단의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 가르치지 않았죠. 가르칠 거예요 라고 말만 들었지 실제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르친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이 가르칠 준비를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시험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상상하면서 공부하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실험자들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이제 바라본 게 주된 이유라고 해석을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상상하고 파악하면서 이 학습에서 어떤 부분이 의미 있을까, 그 내용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리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단순히 하더라도 관점을 바꾸는 것 자체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타고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생님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부루타 이제 티칭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수동적으로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이제 선생님이다라고 문제를 또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가장 좋은 훈련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메타인지라는 건 부모가 어떤 말을 하냐에 굉장히 사라지기도 쉬운 그런 능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녀의 메타인지를 망쳐버리는 부모의 말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솔직히 아이들한테 제가 너무 자주 하고 있던 말이 아니었나, 그렇게 되게 굉장히 반성이 되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면서 자녀의 메타인지를 망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숙제를 끝내야 놀 수 있어.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정말 자주 하는 말 아닌가요? 숙제 끝내야 놀 수 있어. 숙제 끝나고 놀아. 저는 구멍 끝내고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숙제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하려면 숙제를 빨리 끝내버려야 할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숙제를 통한 학습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숙제는 보통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재미없는 거, 빨리 끝내버려야 할 것,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 아이들은 빨리 놀고 싶으니까 숙제를 막 건성건성으로 그냥 해치우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어려서부터 반복을 하게 되면 학습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또 집중력도 떨어져요.
뭔가 그냥 막 해치워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완성도와 무관하게 끝내면 된다. 숙제 끝내고 놀아 이렇게 말을 하면 끝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다음 말은 엄마 말 들어. 자녀에게 인생 선배인 건 맞아요. 한 30년 먼저 살아본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그거 이제 아이한테 들이미는 건데, 경험을 지나치게 신뢰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는 과정이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보다 경험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해봤으니까 이렇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는데, 자식들한테는 그게 강요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경험상 한참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신의 경험을 그냥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주 되뇌이곤 하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20세기 사람이야. 나는 20세기 사람이라서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닥친 1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20년, 30년 후 미래는 누구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떼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때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강요를 한다면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세뇌를 받으니까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사는데, 그 아이가 20세기 사람으로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불운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의 생각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우리 애는 피아노에 소질이 없나 봐.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나 닮아서 운동신경이 너무 없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모는 자신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을 했던 그런 과거들을 잘 잊어버려요. 거기에다가 자신이 지식을 빨리 획득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이게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자전거를 탔던 경험, 왜 저걸 못하지? 연산을 하는데 왜 저걸 못하지? 1에서 10까지 세는데 왜 저걸 못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자신이 굉장히 원래부터 모든 거 잘 알고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자신처럼 모든 걸 좀 능숙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가 배우는 걸 보고 부모가 성급하게 우리 아이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부모의 실망이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아이도 나는 재능이 없나 봐 그러면서 배움이나 이런 것들의 강도를 낮추게 되겠죠. 성인이 된 나의 학습 속도를 기준으로 아이의 성취감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잘 배우지 않았어요. 나도 굉장히 힘들게 배웠어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녀들의 메타인지를 망칠 수 있는 부모의 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좀 뜨끔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어떤 정서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무기력에 빠지거나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대체 모르면 꿈이 없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뭘 제대로 하나 열정적으로 하는 게 없을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 자신이 좋아하는 게 생기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감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였습니다.